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30대 이하 거래량은 449건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30대 이하 매매 비중은 27.1%로 나타났습니다. 2030 세대의 주택 매수세는 지난해 7월 이후 줄곧 40% 안팎을 기록하는 등 열풍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고금리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차갑게 식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74.3으로 1년 전 120.2와 비교하면 45.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 역시 67.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66.8, 70.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본격화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2일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462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평균 대비 약 11% 올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13%가량 상승한 것과 비교해 불과 반년 만에 10%대로 가파르게 상승한 겁니다. 이는 땅값은 물론 최근 국제정세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여파에 원자재 값이 급등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 6월 2030 세대, 이 소위 영끌족들의 아파트 매수세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전국 주택 매매가 전망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주택 투자 심리가 차갑게 얼어붙었는데요. 역시나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가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덩달아 오르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졌는데요. 어려운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특히나 연휴, 휴가, 피서 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저 또한도 역시 시간을 쪼개서 좀 물놀이를 또 갔다 왔는데 서핑도 배우고 스쿠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즐겁고 좀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시청자님 또한도 역시 좀 이 시간을 이 순간을 또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오늘은 특히나 제가 더욱더 힘내서 알찬 부동산 꿀팁 정보를 드리면서 이 젊음의 기운을 확실히 오늘 팍팍 넣어드릴 테니까 오늘 또한도 역시 저와 함께 부동산을 어렵게가 아니라 쉽게 좀 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공부해서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현은 전문가님의 에너지 쏙쏙 흡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에 활용해 볼 수 있을까 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은 전문가님이 세제 개편안으로 보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은데 도대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들이 특히나 더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는 게 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이 좀 개편안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좀 해볼까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규제가 계속 막 심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규제를 막 풀고 있어. 좀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려고 하던 쪽으로 좀 계속 가려고 하다 보면 이 관성의 법칙으로 쭉 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부동산의 지금 향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풀고 있다. 좀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금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시고 고민이시죠? 그래서 이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 어쨌든 주택이 아직 없으시니까 부동산이 없으면 세금적인 부분보다 특히 이제 취득할 때 이런 취득세적인 부분에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취득세 감면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 나왔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종부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부세 부담이 1주택자분들도 많이 컸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도 좀 부담이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종부세 기본 공제 변화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분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행은 6억인데 9억으로 공제 금액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이 줄어드니까 좋은 일이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이 또한도 역시 세금이 줄어드니까 행복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18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부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공동명의로서 최대 공제를 18억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가 현재 가격으로 보게 되면 22억에서 23억 정도 거래가 되는 금액 중에서 요 18억 정도, 요 부분 정도는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세금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상향이 되게 되면 이 종부세가 상위 1% 분들에게만 좀 약간 좀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많으신 분이라든가 더불어서 이런 기본 공제 금액이 그동안 좀 적다고 느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적인 좀 부담이 지금 덜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기본적으로 이 종부세 부분이 좀 많이 부담이 덜어지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죠. 좀 내가 고가에 있으시거나 다주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전에는 상당히 좀 많이 급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좀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서 한 번쯤 더 우리가 숨 고르기를 해서 급해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주택자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주택자분들한테 세금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담이 되었던 시장입니다. 근데 주택이 내가 3억 있고 3억 있고 3억 있고 그러면 이제 3주택이잖아요. 5억 있고 5억 있고 5억 있고 하면 15억이고 근데 이 세금적인 부분이 15억 하나짜리 있는 사람이랑 1주택이랑 3주택이랑 이게 뭐냐 도대체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주택 수보다 얼마나만큼의 좀 금액이 있는가 그래서 종부세적인 부분에서 세율을 좀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거에만 얽매여 있던 시장 속에서 이제는 좀 금액적으로 향후에 바뀐다는 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부세가 2018년
9.13 대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부각이 돼서 현재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좀 바뀌는 거죠. 15억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 15억 부분에서 다주택이냐 좀 새로운 개정안이냐 이렇게 보게 되면 전에는 공제가 6억이 됐는데 이제는 공제가 9억이 되잖아요. 그럼 현 상태에서 나머지 9억을 가지고 공정시장 요 비율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6억에서 공정시장 비율로 하게 돼서 포인트가 전에는 이제 9억이니까 이 9억이 2.2% 하게 되면 한 1,5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세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개정안이 나오다 보니까 6에서 0.7% 정도 해서 공정시장 가액도 비율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100에서 200만 원대 사이로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 상태에서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또한도 역시 좀 낮아지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숫자에서 금액적으로 바뀐 부분 그리고 개정한 부분에서 비율 또한 역시 낮아진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숨통이 트이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태에서 시장 흐름을 봐야 될 게 뭐냐면 현 상태 자체는 부동산에 있어서 위기감이 특히 이 주택시장적인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좀 내년까지 냉각기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가 부동산이 많은 파트가 있지만 주택 부분에 있어서 감소자가 상당하다. 그러면 향후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했다면 세제 개편안까지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다 보니까 매도자분들도 급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수자도 안 급하고 매도자도 안 급해. 그래서 이 이중고로서 주택시장의 좀 하방이라든가 얼음적인 부분이 내년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아파트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급하게 하실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 세세한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 물건마다 현 상황 따라 분명히 다르겠지만 이에 맞춰서 우리는 급할 건 없다. 다만 현 상태에서 급하게 파셔야 되는 분들은 좀 급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 지금 매수자 감소, 매도자 감소가 앞으로도 쭉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적인 부분인데 정부는 그냥 공짜로 아무것도 없이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세금을 많이 올려야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 근데 조금 전에 보면 1,500만 원 받던 세금을 100만 원대로 줄여들이다 보니까 아니 뭐 15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세금이 지금 팍 깎이잖아요. 근데 세금을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어디서 늘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런 신도시 개발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시도별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라고 해서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시장은 지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전략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충청권에서 어떤 지역이 개발을 하고 있다. 호남권에서 어떤 지역이 개발을 하고 있다. 제주에서 뭘 하고 부산에서 뭘 하고 경상도에서 대구에서 강원도에서 뭘 하고 무슨 개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지금 한 번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이제 아쉬워하시는 거는 판교 개발할 때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나는 그때 하지 않았는가. 이게 부동산은 항상 실수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 실수만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정부가 지금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건 오로지 지금 개발밖에 좀 없다는 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고 더불어서 건설사도 고용을 하고 투자자분들 또한도 역시 자금을 좀 굴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현 시장에서는 주택에 너무 급하게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발을 하고 달라지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일들이 우리가 생기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남한테만
좋은 일을 전해 듣고 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한테도 좀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고 집안에 좀 기둥, 좀 확실한 리더가 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어쨌든 정부가 지금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이 부동산 투자 개발에 더욱더 좀 집중을 하시는 시기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시청자님들이 이 방향에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투자에 관심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 아마 조금은 조급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뭐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함께 차분하게 시장 살펴보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현훈 전문가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1:1 무료 상담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부동산, 노후 준비 투자 방법을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참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등 이 궁금하신 점들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외부에도 이 개인정보 전달하지 않으니까요. 마음껏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 고민은 미아동, 강북구 미아동 오페산로에 있는 신구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아, 네. 예, 근데 그 아파트 주변에가 이제 오래된 빌라촌이어서 네. 거기가 지금 개발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뭐 저희 아파트도 영향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앞으로 전망도 좀 궁금해서 이렇게 좀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네. 자, 서울 강북구 오페산로 60길에 있는 이 신구 아파트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실제로 거주도 하고 계시고 혹시 얼마나 살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한 4년 정도 거주했습니다. 4년 정도 주변에서 예. 개발이 되는지 어쩐지도 참 궁금하고 제가 이런 부분들 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문가님, 서울 강북구 오페산로 60길에 있는 신구 아파트입니다. 실제 지금 거주 중이신데 이 주변이 워낙 오래된 빌라촌이다 보니까 과연 재개발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수고 고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도 수고 아니고 하나도 고생 아니고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아, 그래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 보시면 요 신구 아파트가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예. 바로 앞에 보면 미아역이랑 이제 코앞에 있어요, 시청자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변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뻔동, 미아동 요 라인 자체가 다 오래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럼 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이제 보셔야 될 포인트가 예. 이 주변이 시청자님 말씀대로 이제 낡았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네. 그럼 낡았다 보니까 이게 주변을 좀 개발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뻔동 이제 148 라인 뒤쪽 라인이 있고요, 시청자님. 네네. 이제 앞쪽에 이제 미아 258 라인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개발을 이래저래 하기 위해서 진행 과정이에요, 시청자님. 야, 그쵸.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정확하게 올해 이제 3월에 예. 이 주변이 개발 제한 고시가 났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개발 제한이 고시가 났다는 건 여기 이제 더 이상 막 투기하지 마세요. 아. 요거 가지고 막 예. 개발해가지고 막 팔아먹지 마세요. 신축 빌라 짓지 마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시청자님. 아, 네네. 그럼 권리 산정도 이제 4월 중후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지어진 신축 빌라를 사셨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건 시청자님한테 좋은 영향이세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뻔동이든 미아든 뭐든 어쨌든 네. 우리가 한 번쯤은 평균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앞에는 미아역이 있어요. 네. 뻔동과 미아 라인 요 라인 자체도 뭔가 바꾸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면 시청자님 부동산도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좀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예. 당연히 뒤가 아래가 옆에가 개발이 되면 시청자님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기본적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밝게 그리셔도 돼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더불어서 다만 네. 답답한 건 이거죠. 옆에 뭔가 확실하게 개발이 되고 달라지고 뭐 미아 9-2 뭐 재건축이고 뭐고 막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애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얘들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도 옆에 있으니까 오른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근데 옆에는 1억이 올랐는데 내 거는 한 5천밖에 안 올랐어. 이런 답답함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해되시죠? 예, 이해됩니다. 근데 어쨌든 주변이 달라진다는 건 시청자님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시청자님. 아, 그렇구나. 더불어서 뒤쪽에 보면 번동주공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번동주공 뭐 임대랑 껴가지고 이렇게 막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흐여멀그한 건 임대고 초록색은 이렇게 일반 분들이 사시는데 네. 어쨌든 요 동네 또한도 역시 이제 역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예. 시청자님 것보다 훨씬 뒤에 있는데 얘들도 좀 올랐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뻔동 요 주공 라인 뒤쪽도.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들도 오르고 번동, 미아 258, 148 이 라인도 달라진다는 건 시청자님한테는 좋은 호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은 호재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과거에 비해서 요 미아 라인 자체가 동북선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예, 동북선이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미아 삼거리 요 라인이랑 해서 이렇게 이제 왕십리에서 올라가잖아요. 네네. 이렇게 나와서 오고 가고 하기도 좀 편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그렇죠. 예. 그러면 얘들도 달라지고 새로운 생활권이 형성이 되고 낡은 것은 없애면서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지역들을 좀 보존하고자 하지만 예. 우리나라는 좀 약간 개발하고자 하잖아요. 아. 그래서 예. 어쨌든 뭐 각 나라별의 이제 색깔이다 보니까 일단 제 조언은 시청자님 걱정보다는 현 상태 일단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예.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지금 그 미아 258이고 말씀하신 대로 권리 산정이 좀 됐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재개발이 된다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된다고 하면 뭐 시기가 언제쯤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아, 이제 그 이런 게 짐작이 될수 개발은 있을까요? 제가 네. 뭐
제가 개발하는 게 아니어서 네네. 예, 예. 100% 이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네. 이제 권리 산정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돼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하는 거지 할 것도 네. 아닌데 그걸 뭐 하려고. 이해되세요? 아, 됩니다. 예. 예, 괜히 그런 재산상의 뭐 피해가 되고 이런저런 거 막 괜히 정부에서 뭐 지자체에서 내뱉었다가 예. 괜히 또 이제 물으면 욕 바가지로 먹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생각을 하고 한 부분이어서 시청자님은 기본적으로 좀 웬만큼 하면 되겠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권리 산정이 되고 나면 재개발이 시행되는 시기는 대략 언제쯤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정해집니까? 보통적으로. 요건 거 이제 개발 주체마다 이제 다른 부분인데 뭐 3년이 네. 될 수가 있고 3년 안쪽이 될 수가 있고 5년 안쪽이 될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나머지 뭐 세대수라든가 주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 제가 따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리겠고요. 네. 현 추이창에선 한 3년 정도 좀 보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거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요 동네는 제가 예전서부터 뭐 작은 예.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가셔도 좀 된다. 이렇게 해드려서 좀 잘 되신 네. 분도 계셔서 일단 요 주변에 호재가 시청자님이 지금도 뭐 기분이 살짝 올라오신 것 같은데 더 밝아지게끔 저 또한도 네. 역시 기원을 할 테니까 잘 네.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우리 시청자분 서울 강북구의 미아신고 아파트 전망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었는데 자, 일단 우리 시청자님의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재개발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유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도 힌트 어느 정도 주셨는데요. 3년 정도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과도 또 전화 연결돼 있어서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김천시 아포 미에리 152번지에 땅을 가지고 김천시?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건데 지금 밭으로 경작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친척 간에 공동 소유로 돼 있어서 분할 등기는 안 된 상태인데 네. 또 일부 그 친척분들이 이걸 좀 매도했으면 하는 자꾸 의뢰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토지 부모님께 상속을 받은 토지인데 앞으로 요거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금 가족 내에서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앞날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경북 김천입니다. 아포 예리에 이 152번지 토지인데 자, 상속을 받긴 했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어떻게 더 불리면 좋을지 가족 내에서 이제 회의가 벌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 토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야, 얼마 전에도 제가 김천에 다녀왔는데 김천 부동산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자, 지금 보시면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바로 앞에 중부내륙 요 고속도로가 있고요, 시청자님. 네. 뒤에는 이제 임야가 있고 또 가까운 곳에 못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동네가 뭐 교통도 좋고 풍수도 좋고 좀 무엇 하나 뭐 빠지지 않는 그런 아주 풍수가 좀 좋은 동네로 이렇게 좀 사료가 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청자님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실 거고 뭐 가족분들 생각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뭘 유지를 하고 싶으신 건지 어떻게 뭐 따로 활용하시고 싶으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거주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분할 등기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반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전혀 팔 생각은 없는데 아, 파실 생각은 없으시고. 네, 예. 상대방 쪽에서 이제 분할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팔기가 좀 힘든 것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네. 분할 등기를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서 예. 저는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싶은데 예.
자, 그쪽에서 매도하는 의향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 저도 지금 어느 정도의 전망이 있는가 하고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전망이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청자님은 보유 입장이시고 주변 분들은 팔고 싶다. 네네.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누누이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부동산을 한 번 잘못 팔았다간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일단 주변에 좀 호재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일단 문경 김천 라인에 있어서의 철도 라인 개발 호재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요 구미랑 요 군위 라인에 있어서의 뭐 요 도로 교통 호재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청자님한테 뭐 바로 영향이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네. 그럼 현 상태에서 김천에서 건물주가 되시고 토지를 통해서 부자 되시고 하신 분들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김천 율곡동 아시죠, 시청자님? 네네. 예, 김천의 이제 혁신도시입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이 김천에도 뭐 초곡리라든가 뭐 운남리라든가 요 신촌이라든가 이 리에서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보유하신 분이 부자가 되시고 행복해지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김천 IC 쪽으로 오시게 되면 멀지 않은 곳에 시청자님한테 어찌 보면 제일 좀 가까운 호재가 김천 송천지구 아세요, 시청자님? 저는 좀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럼 모르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리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2009년에 여기를 또 이제 택지 개발을 이렇게 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2000년대 이제 중후반에 했는데 이제 뭐 위기라든가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사가 좀 중단됐어요, 시청자님. 네네. 시청자님 부동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아이가 위기가 오고 나서 중단이 되고 나서 2017년서부터 다시 진행을 하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그럼 제가 봤을 때 보게 되면 향후 전망을 하게 되면 군이라든가 요 왼쪽에 철도라든가 송천이 다시 시작하는 요 라인을 보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멀리 보시기보단 요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 한 5년 정도의 좀 시간은 좀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5년 정도 뒤에는 빠르면 3년입니다. 이 주변에 풍수가 딱 보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그럼 요 주변에 전원주택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미니 신도시라든가 그런 것들 하기가 되게 좋은 자리예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시간 동안 안에서 이 주변 라인에 있어서의 좀 개발들이 좀 진행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뭐 투자도 해보시고 사고 팔고 개발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 토지 같은 거를 이렇게 사요, 시청자님. 사서 자기가 투자를 해서 용도를 바꿔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재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개발을 해서 가치를 올립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앞으로 기본 한 3년은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청자님은 어쨌든 보유하시고자 하는 입장이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기본 뭐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렸으니까 기본 3년을 보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분할을 논하든가 하자. 부동산 땅은 한번 잘못 팔면 정말 큰 후회를 한다. 좀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네. 시청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예. 되게 금방 매도할 생각은 없는데 예, 자꾸 이제 분할 등기를 하자고 자꾸 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 근데 만약에 매매를 할 시에 분할 등기가 돼 있지 않으면은 지장이 있는 건가요? 아, 매매를 같이 이제 동의를 하시거나 그게 좀 번거로우시면 분할을 하시면 돼요, 시청자님. 그 분할 등기하는 절차는 뭐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건 제가 따로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네네. 뭐 하도 뭐라 그러면 막 귀찮잖아. 네네. 귀찮아서 뭐 해줘야지 어떻게. 글쎄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방법은 제가 또 따라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네. 시청자님 기본 뭐 얘기를 전달하시기는 기본 3년을 보고 5년 네. 안에는 좀 집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으니까 너무 더 네. 답답해하거나 그러지 말자라고 네.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떤 부분이죠? 이게 뭐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 계획관리요? 네네. 일단 시청자님이 뭐 기본적이면서도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보면 뭐 보전관리지역, 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있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색깔로도 나와요. 시청자님 뭐 초록색, 뭐 갈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뭐 건폐율, 용적률 부분에서 뭔가 건축 행위를 할 때 뭐 한 40% 정도 나오는데, 보통 요런 동네에 이렇게 갈색에 농가주택이 좀 많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리면, 부동산은 크게 이렇게 알록달록 빨강색, 이렇게 뭐 파란색, 노란색 도시 지역이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그냥 농촌 시골입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럼 농촌 시골 중에서도 집을 짓고 사람들이 불악으로 좀 이어져서 사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집 짓고 사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뭐 이해하실 거는, 그냥 시골에 있는 토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건폐율이 좀 높으니까 좀 값은 좀 나가겠네, 좀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좀 이제 더 밭으로 시청자님 입장에서 뭐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네. 따로 한번 연락드려서 더 자세하게 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네네. 우선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 김천시 아포읍 예리 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이 토지를 두고 가족 내에서 지금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매도를 해보자, 아니다 보유하자,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도 더 깊어졌던 것 같은데, 자, 주변의 개발 속도를 좀 예상을 해본다면 한 3년 정도 보유를 해두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후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자, 다음 시청자분과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기 고양시 덕양구 네, 성사동 네. 원당역 롯데캐슬 롯데캐슬 가이엘인가 그렇게 써 있네요. 이거 적어준 지금 주소로 검색을 해보면 롯데캐슬 아마 스카이엘인 것 같아요. 네, 맞으실까요? 예, 스카이. 네. 요거 지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우리 손자가 분양을 요새 받았거든요. 오, 네. 네, 근데 8월 1일부터 5일까지 청약이래요. 네. 그래서 오늘 청약을 해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떤가, 네. 괜찮은가,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긴 하고, 직장이 그 동네예요. 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늘 다닐 거냐, 뭐, 집값은 떨어지는데 좋은 말도 그러고, 어디 집이 없겠니 그랬더니, 거기서만 있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께서 직접 이렇게 고민 상담의 문을 두드려 주셨군요. 네, 할머니한테 잘 물어봐요. 네. 우리 손자분의 고민, 우리 할머님의 고민, 제가, 네. 아니죠. 우리 정현우 전문가님이 싹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이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요 부분에 대한 고민이신데, 자, 8월 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과연 네. 청약을 하는 게 좋을지, 지금 등록을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 고민되신다고 하는데, 자, 과연 이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망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늘 아유, 뵀는데 반갑습니다. 텔레비를 그 전에 박광실 네. 대표님도 매태를 보다가 작년서부터 안 나오시던가 그러시더라고요. 시청자님. 그 전에 사무실도 갔었는데. 요 예. 원당역 앞에 있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요새 저기 뭐 20%가 공정률로 해서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원당역 앞에 재개발이래요, 롯데캐슬 재개발. 너무 좋잖아요, 시청자님. 네, 예. 근데 이제 고민이 이거에 대한 좀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꾸 아파트 떨어진다고 그러기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파트가 계속 떨어진다고. 예. 일단 뭐 떨어진다는 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 네. 근데 지금 이 동네가 근처에 창릉 신도시 아시죠? 예. 예, 창릉 신도시가 이렇게 뭐 분양이 되고 개발이 되고 이렇게 이 안에도 지금 분양을 해요, 시청자님. 예. 근데 이 분양을 하는 게 이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도 분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미달이 나나요? 서로 막 경쟁하나요? 이 소식은 아세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예,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예, 너도 나도 지금 창릉에 가려고 막 경쟁해가지고 막 늦잖아요, 시청자님. 창릉 말이죠. 창릉. 예, 창릉. 예. 그건 그러다 들었죠. 보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신축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 그러면서 원흥, 삼성, 원당도 동네가 어찌 보면 되게 오래된 동네잖아요. 그렇죠. 예. 되게 오래된 동네니까 롯데캐슬 짓고 뒤쪽도 원당 재정비로 해서 뚝딱뚝딱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창릉이 안 좋고 기대 이하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롯데캐슬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창릉이 건재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GTX잖아요, 시청자님. 네, 거기서 네. 얼마 안 된다 그래. 그러죠. 걸어서 타는 데가. 예. 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 이 집값이 떨어지고 어려운 동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GTX A 노선들 같은 경우는 선방을 하고 있어요. 네. 이해되세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동산도 지금 보면 나머지 GTX 뭐 B, C, D, F, G 뭐 Z까지 나오겠어? 이렇게 하다가. 예. 근데 그 중에서 A 노선은 착공을 해서 잘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A 노선과 시청자님 부동산은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GTX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고 게다가 예. 새로운 신도시가 생긴다는 거는 시골 예. 동네가 한층 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제 조언은 이 부동산은 고민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예. 잘 가져가시면 돼요, 시청자님. 예. 뭔 걱정이에요? 아유, 아니 이제 직장 다니는지 소방공무원인데 예.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융자를 2년밖에 안 해가지고 됐는데 벌써 2년... 이거 당첨된 거예요? 예, 그냥 그걸 중학교 때서부터 그걸 엄마가 해줘서 통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어머나 아주 집안에 그냥 복이 가득한 집안이네. 됐다고 그러잖아요. 전화가 와서. 나 너무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예. 그런데 이제 융자를 이제 1차는 넣고 그리고 융자는 뭐 이제 있는 힘껏 이제 됐으니까 다 해야지 예. 뭐 어떻게. 그래서 거기서만 직장이 있을 것 같으면 잔금이야 뭐 엄마가 보태든 누가 보태든 네. 되겠지 그랬어요. 아이고 너무 좋은 일이고 근데 시청자님. 떨어지면 또 그게 걱정이잖아요. 아, 그래서 시청자님. 네. 당첨이 안 돼서 걱정이지. 당첨되면 그러게 말이에요. 뭔 걱정입니까? 어떻게든 해보는 거지. 예. 아니 뭐냐면 최대한 노력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잖아요, 시청자님. 그 연신내역에서 5정장이라고 그래요. 그 네, 원장. 하나, 둘, 서희, 너희 딱 5개예요, 시청자님. 예, 우리 할아버지도 죄 들어가 보더니. 네. 그래, 하여튼 걱정이 시청자님 목소리도 예. 이쁘시고 예. 손자분도 잘생겼죠? 그러면 늘 시내고 아주 잘생겼어요. 예. 하여튼 이거는 잘 지키시고 뭐 시장이 어렵다 그거보다 시장은 좀 어려워도 신축 물건들 같은 경우는 요 경기도권에서 요 자리는 좀 괜찮으시니까 걱정보다는 즐겁게 내가 복이 많구나 하면서 최대한 집안에서도 좀 잘 지원해 주시고 하셔서 잘 잡으셔서 입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가 없어야 한번 갚을 아이고. 텐데.
예. 네. 예. 아유, 우리 시청자분. 아유, 저는 손자분이 정말 부럽네요. 저도 우리 할머니한테 이런 고민 시켜드리고 싶은데 제가 청약이 아직 안 돼가지고. 네. 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의 이 원당역 앞에 있는 롯데캐슬 스카이엘 청약 당첨 성공을 했는데 과연 이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아주 좋으니까요. 이 고민 없이 일단 좀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에게 주시는 개인 정보는요, 상담 외에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외부에 이 개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가락 우창 아파트 매도 여부 및 전망 문의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서울 송파구의 이 가락 우창 아파트 매도 여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아파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름서부터 뭐 가락, 우창, 보면 가락, 우창, 뭐 옛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이거 부셔서 이제 개발해야 되겠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창 같은 경우는 계룡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역 바로 앞에 상하라든가 이런 1, 2차 그래서 뭐 상하도 이런 주택 재건축 부분 그리고 내려오시면 삼안, 극동 그래서 이 동네들 싹 다 자체가 이런 재건축들이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앞으로 뭐 강의에서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님들 입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마천, 거여, 계룡 얘기를 딱 했다라고 한다면 이 동네가 뭐 서울이야? 그랬던 동네예요. 그래서 완전 판자촌에 서울인가 싶었던 동네고 서울 완전 끝자락이었는데 위례가 개발이 되고 거여마천이 개발이 되고 특히나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을 통해서 이런 롯데 캐슬이라든가 롯데 시그니처 들어가게 되면서 동네가 완벽하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도 다 개발이 됐고 아래쪽도 지금 거여 5단지 위례서부터 해서 뒤쪽이 개발이 되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 가밀이에요. 그래서 위치 자체가 전에는 계룡, 거여 마천 라인이 끝자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뒤쪽이 하남서부터 싹 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위치가 계룡역 앞에가 참 위치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지어졌고 세대수는 작지만 앞에 상하, 삼안, 그리고 극동, 프라자, 미룡, 쌍용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의 사업성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뒤에선 값을 밀어주고 앞에선 끌어주는 형국이어서 앞으로도 이 부동산 물건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대수가 작다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 판단해서 개발이 된다 안 된다 김치국을 막 드셔가지고 빨리 팔고 막 딴 데로 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송파구라는 걸 인지하시고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다. 그래서 참 위치가 좋아진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락 우창 아파트 유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금세 지나갔는데요. 오늘도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정현은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현은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 또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